예, 안녕하십니까. 튜멘토입니다. 튜멘토 021 1인 영어 월천 시스템 극단적 실천 한계의 한계. 말장난을 좀 쳤죠. 뭔가 좀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신의 현 상황 있잖아요. 현 상황을 갖다가 극복하려면은 이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극단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실천이라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한계 더를 외쳐야 됩니다. 제가 만든 말장난이죠. 말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한계에 한계라. 이걸 또 제가 수식 까지 또 만들었습니다. 한계라는 극단값을 이제 익스트림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극단적인 거 행동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익스트림이기 때문에 거기서 2를 따온 다음에 2 플러스 1, 2 플러스 1이라는 게 제 책상에는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느낄 때 플러스 한계를 외쳐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만족감이 좀 찾아오게 되죠. 그게 제가 얘기하는 즐거움입니다. 물론 이제 신체적으로도 괴롭고 정신적으로도 괴롭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온갖 상황에서 괴롭지만은 그때 플러스 한계를 더하게 되면은 기분이 이제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아야 되냐? 극단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일단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거, 삶의 목적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정의 내리고 있는 거는 삶은 성장입니다. 왜 성장이냐면 주변을 보세요. 모든 동식물들이 갓난아기 상태에서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간들도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꼬맹이 때부터. 몸은 성장이 멈춘 것 같은데, 그죠? 정신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의식을 해야 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식물체들도 그냥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성장입니다. 근데 이 성장이 어디에 가까워져야 되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극단적 실천이고, 그게 바로 한계의 한계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계의 한계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 또다시 한번 주제 파악하겠습니다. 주제 파악을 자꾸 얘기하니까 굉장히 지겹다, 그죠?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 이런 얘기도 지겹다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성공이란 주제 파악을 하는 게 성공입니다. 주제 파악이 안 돼 있으면은 성공을 할 수가 없고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성공의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 주제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성장을 할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상태를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긴 하죠. 성공은 목표 그 자체이다. 이때 목표가 뭐냐면은 근원적인 목표예요. 단순히 월 1000을 달성하겠다, 아니면 월 1억을 달성하겠다. 물론 그런 표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맛도 좀 즐겁긴 하지만, 근데 근원적인 목표라는 것은 그게 본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원적인 목표라고 지금 현재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식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해 가지고 제가 계속 똑똑해지는 상태를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갈증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일부러 많이 해보는 것도 제 지식들이 그 행동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융화가 되게 되면은 새로운 깨달음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굉장히 즐기기 때문에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깨우친 것들을 이런 클래스, 이제 개고생하고 계시는 1인 학원 원장님들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 도움을 주는데 왜 또 돈을 받고 하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짜는요, 사람의 성장을 막습니다. 돈을 내야지 집중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집중하고 계십니까? 대충 듣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돈을 안 냈으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저한테 뭐 100만원, 1000만원을 내고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중 안 할까요? 초집중할 겁니다.
지금도 제가 뭘 가르쳐 준 거냐면 주제 파악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짜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공짜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그대가 한번 공짜로 애들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애들이 집중을 하나? 공짜로 수업을 하잖아요. 애들은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았을 때만 집중합니다. 공짜에 대해서 저도 베푼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전에 클래스 운영할 때도 초창기 운영할 때 방학 특강을 공짜로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출석이 저조하다는 거야. 나왔다 안 나왔다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공짜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그래서 그 클래스를 공짜에서 1만원으로 바꿨습니다. 1만원 혜택을 주는 거. 근데 그 1만원을 올렸더니만 출석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자본주의 시스템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거를 갖다가 지식이나 고급 정보나 이런 거를 제공해 드릴 때 거기에 정당한 가격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냥 그걸 가져갔을 때 활용도 못하고 집중도 못하고 그게 귀한지도 몰라요. 그게 제가 늘 얘기하고 있는 9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9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무슨 짓을 하냐면은 구걸을 많이 합니다. 제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대가를 지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죠. 그럼 뭐랑 똑같죠? 거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지하고. 거지는 뭐라도 팝니까? 거지가 팔고 있는 건 뭐 같아요? 존엄성을 팔잖아요. 존엄성.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팔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인격을 판다고 얘기했던 학자들, 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의 말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격의 가격이 얼마인가요? 저는 그거를 모르겠어요. 인간의 존엄성의 가격이 얼마인가요? 저는 그거를 또 모르겠어요. 거기에 또 연장돼서 제가 항상 의문을 갖는 게, 무릎을 꿇는 게 왜 대단한 행동이지? 저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그냥 무릎 꿇으면 되잖아.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 이태원 클라스인가? 이태원 클라스 보면 맨날 나오는 게 무릎을 꿇게나 뭐 이러잖아. 왜 무릎을 꿇어야 되지? 꿇으면 되잖아. 꿇으면 편하지 않나? 근데 무릎 꿇는다는 행동 자체를 굴욕이라는 감정이랑 연결시키고, 무릎 꿇는다는 행동을 내가 너한테 복종했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는데 왜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지? 그냥 꿇으면 되잖아.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납득이 안 됐던 게 바로 무릎 꿇는 거였거든요. 조금 멍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나와서 복수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굳이 무릎 꿇는 거를 거부해가지고 감옥까지 가서 옥살이를 한 다음에 나와서 복수를 해야 되나?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납득이 너무 안 됐어요, 사실은. 다른 건 다 재밌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걸 납득시킨 거는 뭐냐면, 이태원 클래스가 끝날 때는 그 무릎을 꿇는 것에 대한 평가를 주인공이 하잖아요. 돈이 안 된다고. 그게 제가 보는 관점이었거든요. 무릎 꿇는 거하고 그거 무슨, 무릎 한번 꿇어주고 감옥 안 가는 게 게이드가 아닌가? 무릎 꿇고 무릎을 안 꿇어가지고 감옥 가는 게 그게 뭐가 멋있어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그게 뭐 소신이라고 그러는데 왜 소신을 무릎 꿇는 것에 연관을 시켜야 되지? 왜 그게 고귀한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과 연관을 시켜야 된다는 건지 저는 지금도 납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릎 꿇어가지고 1,000만 원이 생긴다면 전 누구한테도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더 좋거든, 무릎 꿇는 것보다. 그대는 아닌가요? 좀 솔직해집시다. 무릎 꿇고 1,000만 원이 생긴다면은 무릎 안 꿇어요? 꿇을 거잖아. 저는 10,000원만 준다 그래도 꿇을 것 같은데요. 아니 얼마나 간단한 행동이야. 꿇는데 몇 초도 안 걸리잖아. 근데 10,000원이 준대. 개꿀이지. 왜냐면 나는 무릎 꿇는다는 행동 자체가 나를 굴욕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그냥 앉았다 일어서는 정도의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데다가 의미를 두는 거를 갖다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지도 뭔가를 팔고 있다,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판다, 인격을 판다 그러는데, 인격의 가격이 얼만데 가격이 없잖아. 거기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붙이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거지가 구걸하는 행동은 그냥 구걸일 뿐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평가도 안 내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원장님들이 본인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소중한가?
원장님의 소신대로 가르친다. 그 소신이 가격표가 얼마가 붙나요? 원장님의 소신대로 살면은, 그 원장님이 갖고 있는 소신대로 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나요? 아니면 오히려 돈을 버는데 장애를 갖고 오나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2등급 이하, 1등급 이하의 분들도 전체가 다 포함된 얘기인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저는 그 말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인데, 돈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원장님이 이 강의를, 영상을 유튜브로 들고 있는데, 유튜브를 뭐로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아닌가요? 그죠?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유튜브라는 프로그램을 공짜로 이용하나요? 아니에요. 거기 스마트폰을 구입하셨잖아요. 그 스마트폰 사용료를 내잖아요. 인터넷 데이터 요금료 내지 않나요? 그 요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 트래픽을 발생된 걸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원장님이 지금 시간을 저한테 쓰고 있지 않나요? 그 시간을 또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그러면 원장님은 저한테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매 순간 매 순간 깨우쳐면서 돈이랑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이게 공짜야? 그리고 돈이 모든 게 아니다? 돈이 전부지. 돈이 없으면은 이런 트래픽도 그 만날 수 없고 스마트폰도 쓸 수가 없다니까요. 원장님이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돈이 들어간다니까. 우리 공기는 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기잖아. 넘어가가지고, 거기 우리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한국 땅에서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돈이랑 연관돼서 살거든. 그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좀 얘기 좀 해줄래요? 엄마 아빠 살 수 있잖아요, 사실. 가족들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멋진 배우들을 고용하면 돼요.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근데 진짜 가족이라는 건 어떻게 알고 있죠? 그 부분도 말이 안 된다 생각 많이 하거든. 그대의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세뇌받은 거 아닙니까? 유전자 검사라도 해봤어요? 유전자 검사 안 해봤을 거예요. 저도 안 해봤어요. 지금의 엄마가 제 엄마라니까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큰 거예요. 그대도 똑같지 않나요? 자식은요. 그래요. 자식은 자기 자식인 거를 충분히 받겠죠. 근데 유전자 검사 해봤어요? 진짜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심각한 얘기 하나요? 그럼 우리 한번 연기를 해봅시다. 연기를 해가지고 진짜 따뜻한 자식처럼, 따뜻한 엄마처럼, 따뜻한 아빠처럼 만들어 놓는다면, 그리고 자기한테 잘해준다면 그 안에서도 충분히 가족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나요? 애인이 그런 거 아니야. 애인이나 부인 같은 거 원래 남남이었는데 만나서 깊이 있다 보니까 가족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애인은 또 어떻게 만들어요? 돈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응?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돈이 모든 것이 아니다. 글쎄요. 돈이 모든 것 아닌가요? 또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불편한 거는 많이 해소를 시켜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것 아닌가요? 불편한 것을 없애주면은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그게 모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돈으로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 그건 어차피 인간이라는 육체가 갖고 있는 한계잖아요. 근데 그 생물학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한계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돈 아닌가요? 따라서 그 경제력에 그렇게 목매는 것도, 응? 돈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목매는 거지. 그게 모든 게 아니라면 왜 목을 매겠어요? 왜 한국에 와서 동남아에 있는, 응? 여자애들이 난리를 치고 살고 싶어 하겠어요? 지들 나라보다 나니까. 뭐 한류 때문에? 아니잖아요. 걔네들보다 최소한 임금이 10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삶의 질이 올라간다? 돈이잖아요, 돈 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자가당착적이고 그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역겨움을 좀 많이 가져요. 인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장난을 친 거죠. 진짜는 모든 것인데, money is not everything이라는 이 세계한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세상하고 자기의 소통을 하다 보면은 주제 파악을 좀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인 영어 운영하면서 본인의 등급도 제대로 파악하세요. 나는 영어 실력이 최고인데 운이 없어서 돈을 못 벌고 있을 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원장님이 전 지구에 널렸어요. 응? 그러면 매달 3, 400 벌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운이 없는 건가?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초봉이 한 200만 원 언저리 시작해가지고 500만 원, 600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호봉수 올라가면서.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평균 인생이 3, 400만 원짜리 인생이거든. 응? 그러면 또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를 변호하려고 무슨 얘기해? 응? 그래서 사회적 존경이 있다. 누가 존경해요? 학교 선생님을. 적당히 존경하지. 어? 학교 다닐 때나 존경하지. 누가 존경하냐고. 까놓고 얘기해서. 안 하잖아. 어? 그냥 교사라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 그렇지 않나요? 유치원 교사 누가 존경하나요? 까놓고 얘기해서 존경 안 하잖아. 의사는 존경하나? 의사를 언제 존경합니까? 자기 몸이 졸라게 아플 때만 존경하지. 그리고 사회적 이미지는 압도적으로 위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공부도 졸라 잘해야 되죠. 거기다 소득 수준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 전문 직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중들도 인식을 한다고요. 응?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의 인생이 또 부럽냐? 저는 별로 부럽진 않거든요. 특히 이제 응급실에 있는 의사님들이나 안병동에 있는 암 환자 의사님들을 생각하는데 매일같이 암 환자를 보고 생활을 한다. 글쎄요. 저는 그 삶이 별로 부럽지가 않거든요. 매일 환자를 치료하며 사니까 뭐 보람스럽다. 글쎄요.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쪽의 삶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은 좀 웃는 얼굴 많은 사람들 보며 사는 게 낫지 않나?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또 웃는 얼굴을 보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1인 영어 학원 운영하고 있다면 주제 파악을 돈으로 하세요. 돈으로. 다른 걸로 하지 말고. 나는 영어 실력이 최고야. 영어 실력이 최고라고 외치는 원장님은 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지구에 널렸다니까. 응? 전 지구에 널렸다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는 거는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등급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900만 원 이상은 1등급이고 200만 원 미만은 9등급이고 200만 원 이상은 8등급이고 500만 원 이상은 5등급이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본인의 주제 파악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제 본인이 5등급이면은 4등급을 찍고 싶지 않나요? 찍고 싶지 않아요. 본인이 현재 1등급이면 그 이상을 또 찍고 싶지 않나요? 그죠? 어떤 원장님은 자기가 1000만 원 번다고 되게 저한테 뿌듯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에 프라이드 갖는 건 좋지만 돈을 좀 많이 벌어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이 크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 정도 돈도. 그리고 또 어떤 원장님은 자기가 뭐 90년대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벌었다 이 얘기 하시고 다가오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래서 지금 얼마 버세요 하니까 지금은 150만 원 번대요. 그게 무슨 상관인가?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면? 그럼 지금 현재는 9등급인 거 아니야? 그럼 9등급에서 어떻게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를 얘기해야지. 응? 옛날에 벌었던 걸 지금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 자, 그러면 이제 각자의 등급을 벗어날 수 있는 거는 극단적인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극단적인 실천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 극단적인 실천을 자 9등급이 극단적으로 실천해서 공부로 하는 수능 영어 9등급이 극단적인 실천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9등급이 할 수 있는 온갖 짓을 다 한다는 겁니다. 9등급이 할 수 있는 온갖 짓을 다 하고 그래야지만이 그 8등급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짓을 하는 9등급이 있나요, 없나요? 드물죠. 극히 드뭅니다. 공부 안 하려고 기를 쓰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9등급은 계속 9등급이지 등급이 안 오른다니까요. 5등급도 마찬가지예요. 5등급 정도 되는 원장님들 꽤 많거든요. 근데 5등급 정도 되면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충 일해요. 대충 일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일한다고 착각을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화내는 분이 있어요. 왜 화내냐면 자기 진짜 열심히 살고 있대. 근데 그거는 5등급 수준에서 열심히 사는 거라니까. 그 5등급 수준을 뛰어넘으려면은
극단적으로 살아야지만 겨우 4등급이 돼요. 이 극단적 실천이라는 말을 이해를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준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튜멘토라는 사람이 그대 고용주예요. 고용주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대한테 월급 3천만 원을 주고 있어요. 응? 제가 선생님한테 월급 3천만 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응? 제가 어느 날 그대한테 문자를 띡 보냅니다. 지금 집에 내 애가 혼자 있거든. 가서 애하고 좀 놀아. 이런 거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그때는 거기 갈 건가요? 안 갈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이런 얘기 할 건가요? 그때는 왜 나한테 갑질을 해?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할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문자 보낸 내용대로 거기를 갈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보 어떤 행동을 할 건가? 저는 그대가 갈 거라고 100%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대가 안 갔다? 그럼 저는 그대를 자를 거예요.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 내가 그대한테 월급 3천만 원을 주는 거는 그대가 하는 일 이외에 별도의 자질구레한 일도 다 하라는 거거든. 그럼 내가 갑질했다? 갑질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월급 3천만 원이면 당신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갑질을 하면 안 되는데? 갑질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 관계를 착각하지 마세요, 그대. 응? 그대가 3천만 원을 받으려면은 저와 같은 고용주를 만나야지만 3천만 원을 법니다. 자, 그럼 이때 그대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튜터리라는 고용주를 세상으로 보세요. 세상. 그럼 당신이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려면은 세상을 극단적으로 섬겨야 돼. 갑질을 당해도 그게 극단적으로 사는 거야. 내가 너한테 갑질 당하려고 세상에 태어났냐? 그러면 갑질 안 당하고 3천만 원 안 벌면 돼. 조금만 벌면 돼. 돈을 조금만 벌면 돼. 돈을 조금 벌면 벌수록 갑질을 안 당해. 왜 안 당하냐? 조금 버니까 냅두는 거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리라니까. 그럼 세상은 누구야? 이 또 세상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사람들이. 세상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게 주변 사람들이야. 그대의 가족이 세상 사람들이고, 그대의 친구가 세상 사람들이고, 그대가 만나는 멘토가 세상 사람들이고, 그대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돈은 그 사람들이 주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대의 고용주인데 극단적으로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고소득이 된다니까. 그대가 고소득이 된다는 거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뭐야? 그대의 고용주잖아. 튜멘토를 지워버리는 게 낫겠네요. 고용주가 월급 3천만 원을 주는데 그대가 감히 그 고용주한테 갑질을 당하고 있네 이딴 소리 할 수 있냐고. 못 하잖아. 할 거야? 그러면 당신은 잘려. 월급 3천만 원 못 받는다고.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누가 이해를 못해? 5등급 미만은 다 이해 못하고 5등급 사실 여기도 잘 이해 못해요. 그냥 갑질이고 뭐 균형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돈이 많으니까 갑질을 하는 거야. 그게 싫으면은 그대가 많이 벌면 돼. 그대가 많이 벌고 그대가 갑질을 하며 살아. 근데 돈은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존중이란 존중은 다 받으려고 그러잖아. 제가 선생님 얘기도 했죠. 학교 선생님조차도 그렇게 큰 존중을 못 받는데 그대가 모자랐다고 존중을 받겠어. 학원 선생님? 사회적 위치? 몰라요? 학원 선생님을 누가 존경하냐고. 잠시 거쳐가는 선생님이라 생각하지. 인생의 은인? 그런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가끔 가다가 한 번 있을 뿐이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대를. 그대가 애들을 위해서 애쓴다?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대가 진짜 애들을 위해서 일하고 진짜 애들의 뭐 장래를 위한다 그러면 야학을 하던가 학원 하지 말고. 그래서 돈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가르치던가. 아니잖아. 받을 거 다 받으면서 무슨 그딴 소리 하냐고.
한 가지만 하자고. 한 가지. 돈을 벌 건지 어? 존경을 받을 건지. 그럼 돈 벌 거죠. 돈 벌 거면은 극단적인 실천을 하라고. 극단적인 실천은 뭐냐면 도저히 못 해먹겠다라는 한계에 도달한다고 사람들이. 그때 한계의 덜을 외치라고. 한계에 도달하면 한계의 덜을 외치세요. 난 한계야 도저히 못하겠어. 그때 한 번 더 하라고. 한계의 덜을 외치려니까. 그게 극단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가 너무 듣기 싫어? 한 번 더 들어. 그대가 평소에 하던 짓보다 플러스 1만 계속 하라고. 그게 제가 얘기하는 2 플러스 1이야. 응? 그러면은 자신의 등급이 올라간다고. 근데 이런 노력을 하냐고. 아무것도 안 해. 맨날 똑같은 짓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 얘기도 해줄게. 극단적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면 똑같은 행동을 해.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열심히 산다라고 착각을 해. 이게 난 이 개념이 참 미치겠어. 응? 자, 이제 한번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야. 다이어트를 하는데 매일 똑같이 걸어다니고 팔 운동도 하고 숨쉬기 운동도 하고 다리 운동도 한다고. 그럼 매일 돌아다니는 정도를 돌아다니게 되면은 살이 빠지겠냐고. 안 빠지죠. 그럼 살 빠지려면 어떻게 해? 평소에 살던 것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다이어트는 원리는 간단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먹는 거 조절하고, 두 번째 운동량을 늘리면 살 다 빠져요. 응?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잖아. 왜? 평소에 살던 대로 살라고 하니까. 근데 평소에 살던 대로 똑같이 살면서 살 빠지기를 기대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자, 그러면 다이어트도 이해가 됐죠. 그럼 우리 공부도 따져보자고. 공부. 학교 다닐 때 지금 이 자리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못 갔다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극단적으로 해보질 않았어. 설렁설렁 한 거야. 그리고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는 둥. 응? 무슨 이유가 있었다는 둥. 근데 그러면은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지금까지 학원 운영한 걸 보자고. 극단적으로 그대가 학원을 공격적으로 운영했어? 응? 뭐 나름 열심히 했다고. 나름 열심히 한 사람은 전 지구인이 나름 열심히 산다니까. 극단적으로 실천을 했냐고. 안 했잖아. 당신이 하는 일이라는 건 그냥 학원 출근해가지고 늘 하던 대로 가르치고 늘 하던 대로 지도하면서 홍보는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홍보를 하면 뭐하냐고. 남들이랑 똑같이 홍보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거 마냥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봐. 홍보에 관한 방법 한번 검색을 해봐요.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봐. 널려 있어. 그건 다 해보든가. 그리고 돈도 응? 투자도 안 하면서 맨날 그 돈도 안 하고 뭐 맘카페나 이런 데 한두 개 올리고 당근 같은 데다 한두 개 올려놓고 양으로 승부하지도 않으면서 왜 제 수업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나요? 왜 안 듣겠어? 평균이니까 안 듣지. 그대가 하는 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개일 뿐이야. 완오브댐이지. 완오브댐이니까 안 듣는 거야. 완오브댐을 누가 듣겠어? 응?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알고 있잖아.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자기는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소연해. 술집 가서 맥주 한잔 마시고 있으면 이런 얘기가 사방팔방에서 들리거든. 그 본인만 열심히 살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모두 열심히 살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생존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산다니까. 근데 뭐 해야 되냐면 본인의 등급에서는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 한계치를 뛰어넘어야 된다니까. 한계가 왔을 때 한계 덜을 외치고 더 쭉쭉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실력도 늘고 운도 늘고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이걸 못 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선생님한테 시키는 작업들이 있어요. 응? 뭐 포스팅을 뭐 해라 이럴 때도 있고 또는 책 제목을 적어라 이럴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체성 찾기 할 때 제가 시키는 것들 상당히 많죠. 그런 거 막 시킵니다. 시키면은 이걸 막 숙제 검사 받듯이 해와. 이게 환장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한테는 상담 기법 같은 것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응? 전부 다는 아니고 일정 단계가 됐을 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법을 그냥 스킬로만 재밌게만 들어. 그리고 실천도 안 해요. 그리고 상담 전화 돌리는 것도 진짜 웃겨요. 어? 상담 전화 좀 해보라고 시키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이해를 못해 이 사람들이. 어? 교육생이 50명이래. 그건 좀 되잖아. 그래서 상담 전화 몇 통 했냐 그러면은 2통 했대. 이게 환장하는 거지. 자기 비즈니스야. 자기 비즈니스를 도와주려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일을 그렇게 해놓고서 당당하게 얘기한다니까. 맨날 핑계만 대. 뭐 하라 그러면 자기가 못하는 이유 그래놓고 등급을 올리고 싶대. 이거 환장하는 거지. 어? 그러면서 자기의 한계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한계, 잘 나가는 사람들의 한계처럼 행동을 한다니까.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빨간 날하고 휴일하던 악착같이 챙겨 먹고 또 자신의 가족을 위한다는 핑계로 애하고 시간을 내야 되는 핑계로 그건 또 다 챙겨 먹어요. 그래놓고 돈 번대.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이야 그게. 일은 남들 하는 것만큼 똑같이 해놓고 돈은 더 벌겠대. 근데 자기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하면서 열심히, 그런 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니까. 진짜 열심히 산다 하려면은 자기가 일하는 시간이 최소 12시간이 넘어야 돼. 매일같이 최소한이 14시간이야 12시간 14시간을 매일같이 시간 투자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안 살고 효율적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진짜 웃기는 거지. 효율성은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효율성이야. 어? 집안일 해봤어요? 아니면 노가다 해봤어요? 그 노가다 처음에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도 얼마 안 돼요. 안 걸려요. 일도 얼마 많이 못 해요. 근데 많이 하면은 시간 대비 많은 일을 한다고. 부엌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효율적이 되는 거는 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효율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맨날 똑같은 행동을 하면 효율적은 되죠. 맨날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효율적인 것은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야? 똑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다니까. 운도 안 생기는 거지. 운이라는 게 뭐야? 변동성이거든. 그 변동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해본 짓을 매일같이 해야 되니까 졸라 불편해야 돼. 매일같이. 그 불편한 거를 막 한계치까지 몰아붙여야 돼. 그래야지 능력이 개발되지. 어떻게 능력이 개발되려고 먹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결과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뭐 애 생일은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웃기다니까. 애 생일 챙기면 뭐가 달라지는데? 돈이 생겨요? 가정에서 애하고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애하고 약속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애하고 약속은 깨더라도 계약이 우선 아닙니까? 아, 저처럼 그렇게 안 살 거라고요? 그래서 그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 지구에 있는 최상위 포식자들을 보세요. 애플 CEO 팀 쿡이 응? 일요일날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일요일날 계약 있으면 일요일 일해요. 그럼 직원 중에 간부들은 일요일날도 일해요. 응? 휴가가 있으면은 휴가 갔다가도 일 생기면 또 바로 복귀해서 일해요. 어? 이게 기본이에요. 최상위 포식자들은 일하는 게. 근데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놀 거 다 놀고 가족끼리 지낼 거 다 지내고 그러면서 뭘 외쳐? 워라벨을 외친다고. 워라벨. 워라벨 퍽이나 외친다. 워라벨 퍽이나 지켜보세요. 생기는 게 있나? 아무것도 없지. 거기다가 주말이니까 놀아야 돼요. 진짜 웃기다니까. 주 5일제가 얼마나 이게 그 사람들을 극과 극으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주 5일제 해서 진짜 주에 이틀을 놀았다. 근데 그때는 이틀을 놀지 모르지만 주 5일까지 포함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일에 대한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사람이랑 논 사람하고는 부의 축적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고. 어떻게 차이가 안 나겠어? 그러면 그때 차이가 나면 뭐라고 그래? 사회 시스템이 잘못됐습니다. 자본주의가 잘못됐습니다. 일단 개소리 하고 있죠.
지가 일 안 해놓고, 어? 어떻게 평생 일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돈 못 번다고 칭얼대지 마. 그냥 살라고 네 못 버는 대로. 지금 제대로 벌고 싶으면은 극단적으로 실천하라고 뭔가 시키면은 극단적으로 해놓고 나서 뭐라도 얘기하라. 근데 극단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치고 결과물을 안 내는 사람이 결과물을 다 낸다니까요. 그대가 조금 힘든 거는 디폴트 값이야. 누구나 다 힘들어. 그 정도는. 거기서 한 개 덜을 한 사람이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제가 이런 거 시키면은 극단적으로 실천하세요. 극단적. 대충 해놓고 뭐 숙제 검사 받듯이 해놓고 칭찬 스티커 기대하지 좀 마세요. 저 그런 태도 보면 진짜 역겨워요. 응? 자기 비즈니스 키우는 건데도 그렇게 일을 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서 칭찬을 기대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고 나 정도면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 마인드셋이 막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대는 정신 차리세요. 알겠죠?